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김용해 TV의 김용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풍전 등화의 위기에 빠진 백제가 외국에다가 구원방 파견을 요청하였고 제명천왕이 파병을 결정하였다. 그 사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서기에 이상한 동요가 있었고 그 동요를 풀어보니까 병력의 징발과 전쟁 물자 조달에 있어서 제발 공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천지 신명에게 비는 향가였습니다. 아스카의 아이들이 거위처럼 꽥꽥 큰 소리로 이 동요를 부르면서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됩니다. 우리나라의 정사, 삼국사기에 태종 무열왕의 죽음에 대해 수수께끼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암살에 의해 죽은 것도 같은데 일본과 중국의 기록에서 서로 교차 검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남아있지 않아서 차마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만엽지 8번가를 새로 풀고 보니까 태종 무열왕이 암살되었다, 시해되었다, 외국의 군사들에 의해서 시해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김용해 TV는 향가로서 우리 역사의 진실을 추적하고자 하는 TV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후원을 주셨습니다. 김학수님 감사드립니다. 일본 통일일보에서도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선근 황인태님 감사드립니다. 유병환 이소영 구양서님 꾸준히 후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올립니다. 더욱 성실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661년 1월 6일이었습니다. 제명천왕이 백제 구원을 위해서 오사카에서 후쿠오카로 출발합니다. 배를 타고 바닷길로 나서게 됩니다. 천황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수뇌부 전체가, 나라 전체가 총 출동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현대의 오사카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근에서 제명천왕이 백제 구원군 파병을 위해서 군선을 타고, 나무로 만든 군선을 타고 출발하였을 것입니다. 제명천왕은 지금의 오사카에서 배를 타고 후쿠오카로 나아갑니다. 이 사진 속에 오른쪽 아래 붉은 선 안이 천왕이 있었던 구원군 본영이 바로 여기에 설치됐습니다. 후쿠오카에 백제 구원군의 본영이 설치됩니다. 부산의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이 붉은 원이 구원군의 본영이 되고 이 선이 제명천왕이 오사카에서 후쿠오카로 가게 된 항로가 될 것입니다. 서기 661년 1월 천황은 항해하던 중에 숙전진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제명천왕은 이곳에 머무르면서 전국 각지의 병력들을 총 집결시켜서 이리 오라 해가지고 부대 편성을 하고 훈련을 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의 붉은색 원 안이 현대 숙전진으로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물론 이 장소가 바로 숙전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연구자들은 이곳을 숙전진이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명천왕을 수행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액존왕, 일본말로 하면 누카타 오킴이라는 한 여인이 제명천왕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만엽집에 누카타 오킴이
액전왕이 지은 그녀의 작품이 13곡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작품을 다 풀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작품을 풀면서 나타나는 많은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를 바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한반도를 능란하게 구사하였고 향가의 최고급 가인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누카타 오키미 액전왕이라는 여인을 관광 상품으로 만든 상품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일본에 가시면은 이런 사진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신상은 누카타 오키미 액전왕의 신상은 수수께 기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액전왕, 이 이름자 끝에 나와 있는 왕이라는 칭호는 진짜 왕이 아니고 외국에서 천황의 자녀급에 붙여주던 칭호였습니다. 높은 신분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제명천황의 액전왕 누카타 오키미는 제명천황의 둘째 아들하고 연인관계였고 그 둘째 아들의 아이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향가를 풀지 못하면서도 그녀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예쁜 여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인들은 누카타 오키미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문서가 기록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거의 없어요. 오로지 작품 13곡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작품 13곡에 의해서 그녀가 어떤 여인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향가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누카타 오키미라는 여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러면서도 오로지 추정에 의해서 일본인들은 가장 사랑하는 고대 여인으로 바로 액전왕을 꼽습니다. 이 사진은 액전왕에 대한 유명한 상상도입니다. 바로 1월 14일 그러니까 정월 대보름이 1월 15일이니까 정월 대보름 하루 전이겠죠. 액전왕이 매서운 칼바람 부는 숙전진이라는 바닷가 항구에서 포구에서 신라의 왕을 제거해달라는 향가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바로 향가를 푸니까 나왔다는 겁니다. 향가를 풀지 못하니까 일본인들은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백제 구원군 파병을 지시했던 제명천황의 조칙, 명령서지요. 조칙이니까 왕의 명령입니다. 그 조칙의 한 구절을 떠올리면 좋습니다. 일본서기 제명천황조에 이 조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제가 간절하게 구원을 요청해 왔다. 그 마음을 저버릴 수가 없다. 군대를 신라로 보내 그 우두머리 악인의 목을 자르도록 하라. 여기에서 신라로 보내라고 그럽니다. 백제 땅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신라로 보내서 그 우두머리 악인이 누구였습니까? 신라의 왕이겠죠. 신라의 왕의 목을 자르도록 하라. 이렇게 조칙에 써놨습니다. 명령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최고 군 통수권자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 조칙, 그 명령서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